이제 헤어 디자이너 소득, 이 부분이 되게 좀 예민하면서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 백모열입니다. 이제 모구백과 시리즈고요.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약간 헤어 디자이너의 장단점이라든지 헤어 디자이너의 현실,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담아보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에게 첫 번째,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법. 일단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법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자격증이고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나 면허증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격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용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 등등에서 시험을 필기, 실기까지 따는 과정을 이제 자격증이라 보시면 되고, 면허증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면허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관련 학과를 졸업함으로써 면허증 취득을 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나 면허증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제 미용계에서 필요한 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법 같은 경우도 정말 다양해요. 요즘엔 이제 일반 미용실에서 배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스텝 생활을 조금 하다가 재교육센터라든지 그런 아카데미도 조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추천을 드리는 게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 매장에서 뭐 매장만의 각각 단계가 있을 테니 바닥부터 위에까지 천천히 잘 배우면서, 그리고 일단 여러가지 다양한 시술들을 보면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저는 요즘 미용을 시작한다 하면, 저도 물론 프랜차이즈에서 컸지만 요즘 미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대형 프랜차이즈로 가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해요. 개인 미용실에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나오셔서 창업을 하신 분들도 물론 많지만, 그래도 나는 좀 대형 매장에서 배우면서 다양한 이제 시술도 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같이 합을 좀 맞춰보면서 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차차 배울 수 있는 곳은 그래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니면 이제 인스타라든지 조금 영향력이 있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한테 조금 따로 배우는 거면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요즘 미용을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제일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매장마다 다 다른 거라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법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대부분 일반 매장이든 프랜차이즈 매장이든 대부분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그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매장의 규율에 맞게 아니면 시스템에 맞게 성장을 하면서 뭐 디자이너 승급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 승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루트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교육센터에서 배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재교육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빨리 디자인을 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빨리 디자인을 달 수 있고, 그리고 손님 머리를 좀 많이 만져볼 수 있어. 재교육센터를 가게 되면 대부분 한 달 정도는 이제 커트를 전체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 뭐 두 번째, 세 번째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계된 단가가 조금 낮은 샵에서 이제 손님 머리를 많이 만지면서 어찌 보면 실전을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저는 미용이라는 건 배울 때 단가에 맞춰서 따라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가가 낮아도 기술력이 그렇게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속에서도 좀 좋은 기술력을 가진 디자이너들이 나오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재교육도 좋지만 내가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 선생님들 밑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가면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어 디자이너 소득, 이 부분이 되게 좀 예민하면서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바닥과 하늘이 나눠져 있는 게 헤어 디자이너의 수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장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200에서 30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 급여 라인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뭐 400, 500, 진짜 만약에 내가 탑 클래스다
그러면 뭐 1000 그 이상을 벌어가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제 주변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100명이 있다 치면은 80명은 200에서 300이에요. 100명 중에 진짜 80명은 200에서 300 정도가 제일 좀 많은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상위 20%, 10%가 이제 500구간, 1000구간 이렇게 조금 나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헤어 디자이너의 일단 장점은 어찌 보면 이것도 예술이죠. 예술이고 정말 내가 이 예술적인 감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화지가 사람을 도화지로 비유를 하면 안 되지만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가 있다고 치면은 항상 그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약간 이런 예술적인 감각 쪽에서는 정말 약간 다채로운 직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리랜서 형식의 디자이너가 아무래도 거의 절반 이상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그리고 조금 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약간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스타일리시하잖아요. 그런 스타일리시한 맛도 있고, 일단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고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합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 장점이야. 그리고 그 기술력으로 조금 그 기간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체제가 없는 업종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진 기계가 머리를 못 잘라요. 그래서 헤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지만 향후 몇십 년간도 조금 건재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많아요. 단점이 정말 많거든.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꼽자면, 일단 첫 번째, 4시간이 없습니다. 4시간을 가져가면서 하는 디자이너 분들도 있어요. 근데 4시간을 가지는 순간 돈을 못 벌어. 냉정하게 그건 어쩔 수 없는 직업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식사. 밥 챙겨 먹기가 좀 애매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시간 짬내서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짬내는 게 정말 힘들거든. 또 밥을 빨리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빨리 못 드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조금 미용계라는 게 조금 뭐 다 다르겠지만 어딜 가도 다 똑같겠지만 그 위계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많이 빡빡한 매장은 와, 여기가 왜 이러지? 이 정도로 좀 심하게 빡빡한 매장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이때까지 사수들을 정말 잘 만나서, 저는 솔직히 막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좀 위계질서라든지 이렇게 막 엄청 빡빡한 매장에서 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다. 뭐 다른 업종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업종도 만만치는 않더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중요한 3요소. 이 중요한 3요소. 첫 번째, 기술. 두 번째, 성실함. 그리고 세 번째, 마케팅입니다. 왜 저는 이 세 개를 중요한 3요소라 생각하냐면, 일단 첫 번째, 기술력. 이제 기술력 자체가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상향 평준화가 정말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앞에 미용실을 가서 가르마 펌을 해달라 해도 가르마 펌을 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야. 물론 약간 트렌디한 느낌에선 조금 멀어질 수는 있지만 어딜 가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100%는 못 맞추더라도 50%는 맞출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 자체가 엄청 상향 평준화가 저는 지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기술력 같은 경우는 그 50%보다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고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남들과의 격차를 조금 벌릴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소, 성실함. 성실함이라는 거는 어떤 직종에서든 다 필요할 거예요. 특히나 미용에서 왜 성실함이 중요하냐면 꾸준해야 돼. 잠시 반짝이는 디자이너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 샵에서 매출을 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매출이라는 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다 생각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차라리 발전이 좀 더뎌도
요런 식으로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한 번씩 갔다가 바닥 쳤다가 갔다가 바닥 쳤다가. 그러니까 한 달 벌고 한 달 놀고 한 달 벌고 한 달 놀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뒷받쳐줘야 이 곡선을, 나의 매출 곡선을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천천히 이 상승 곡선을 타려면 아무래도 성실함과 꾸준함이 베이스가 되어야 그 곡선을, 내가 원하는 곡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케팅. 이제 시대가 SNS 시대잖아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분들이나 인턴 선생님들 무조건 인스타 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내가 더 성장을 하고 싶고 앞으로 내가 더 약간 전도 유망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내 이름을 이 대한민국에 알리고 싶다, 그러면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하다못해 블로그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없어요. 지금 저는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마케팅이 경력을 따라잡는 시대가 됐단 말이야. 이제는 경력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기술력 자체는 엄청 뛰어나겠지. 왜냐면 경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 높은 경력을, 이런 경력인 애가 마케팅만 잘해도 잡아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만큼 지금 마케팅이 중요하고, 그리고 인스타에서 내 개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게 곧 내 명함이라 생각해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놨느냐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보실 수 있는 폭도 넓어지시는 거고, 내가 잘하는 스타일에 대한 확실한 약간 딱 그게 있어야 돼. 좀 애매하게 하는 느낌보다 마케팅 같은 경우도 본인의 컨셉을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 머리만 하고 싶다, 뭐 여자 머리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꾸준히 한번 밀어보다가 근데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면 다시 바꿔서 또 밀어보면 돼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치까지는 꾸준히 밀어보면서 내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케팅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특히 인턴 선생님들 올릴 거 없으셔도 차라리 본인 뭐 얼굴 꾸미고 머리 꾸미고 이런 거 올려도 되고, 본인 셀카라든지 아니 나 개인 취미생활 이런 거라도 올리면서 계정을 차차 키워나가셔야 지금은 모를 수도 있는데 향후 몇 년 뒤에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진짜 항상 주변 애들한테도 말을 많이 해주는데, 근데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긴 하더라. 근데 이거 몇 년 안에 차이 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몇 년 뒤에 이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저의 자부심. 어찌 보면 이 미용이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낮게 좀 저평가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건 저도 항상 느껴요. 아무래도 좀 세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를 보시면, 특히나 남자 미용사를 봤을 때 아, 남자가 뭔 미용이냐, 그거 머리 잘라서 돈 뭐 얼마나 벌겠냐, 이런 말들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고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을 충분히 느끼면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마케팅까지 뒷받쳐줬을 때에는 저는 열심히 해보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충분히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낮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도 절대 개의치 마시고, 웬만한 직업들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저는 헤어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그래도 예술가잖아. 예술가고, 그리고 어디 가면 선생님 소리 듣고, 저는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정말 저는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행복하고, 다양한 고객님과 만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고객님을 만나는 만큼 그 다양한 스타일들을 매일매일이 다른 스타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좀 헤어라는 직업 자체가 아무래도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도 디자이너가 될 때까지 달려왔는데 막상 디자이너를 달고 나니까 또 조금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
한치 그냥 앞만 보고 몇 년 동안 달리다가 딱 디자인을 달았는데 딱 매출 안 나오고 그래 봐봐. 그럼 또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그 기반을 인턴 때부터 다져 놓으면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에도 그 기반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 저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일단 최대한 좀 간략하게 좀 팩트만 최대한 조금 꾹꾹 눌러 담아서 만든 영상이고요. 이렇게 이런 영상들로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이제 찾아올 예정인데, 어찌 보면 오늘도 별거 없던 인간 백모요리자 그리고 모해살롱 원장 현일의 영상이었는데, 미용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음에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아시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미용인 모두 화이팅! 안녕!